사랑하는 손주가 무대 위에서 재롱을 부리는 모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지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께는 그 행복마저도 죄책감과 서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활기 넘치는 어린이집 강당,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그 활기찬 풍경 한 구석에서 할머니는 무릎을 부여잡고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겨우겨우 앉은 그 자세도 너무 아파서 사랑스러운 손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앉지도 못하셨지요. 잠시 후 겨우 일어나려던 몸이 휘청거리며 주저앉을 뻔한 아찔한 순간, 그 찰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창피함과 함께 내가 너무 못났구나 하는 자책감, 그리고 서러움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밝은 곳에서 혼자 아파해야 했던 할머니의 마음,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무릎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온 퇴행성 관절염 전문 박사, 행복한 무릎 정형외과 원장 박정수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수많은 감사패와 의학 서적들이 저의 오랜 시간과 노력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저의 양심이자 진심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통증 없는 가벼운 삶을 다시 선물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지십니까?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살짝 들어오는 방, 이순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발을 내리려 애쓰는 모습처럼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미간을 찌푸리며 혹시 하루의 시작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진 않으셨습니까? 차가운 바닥에 발을 닿는 것마저 망설이게 되는 그 고통, 저 박정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걷는 것조차 두려워져 이제는 외출마저 망설여지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에도 그저 먼 곳을 응시하며 씁쓸한 미소만 짓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한 산책도 모두 포기한 채 창가에 앉아 무릎 위를 무심하게 쓸어내리고만 계신 것은 아닐까요?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을 넘어 삶의 활력과 기쁨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순자 할머니처럼 무릎 통증으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차분하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저는 환자분들의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짙고 그로 인해 삶이 얼마나 위축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눈빛에서는 환자분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느껴진다고들 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요. 내 걸음마다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 밤잠마저 설치게 하는 시큰거림,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얼굴에서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깊은 진심이 묻어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께 직접 말을 꺼는 듯한 친밀감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고통의 무게,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푸른 나무와 꽃들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회복실 풍경처럼 어둡고 무거웠던 여러분의 삶에도 밝고 희망적인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굽었던 무릎이 다시 펴지고 통증 없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무릎의 통증을 없애는 치료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수 박사인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통증으로 멈췄던 당신의 삶이 다시금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박사님, 나이 드니 당연히 무릎이 아픈 거지요. 그리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무릎을 잡고 불편해하는 노인 환자들의 모습이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나이 듦을 고통과 동일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정관념,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또 비오고 날씨 굳으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라고 하시며 스스로를 미도하시진 않으셨습니까? 물론
날씨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통증의 모든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 박사는 환자를 상담하는 의사처럼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표정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이는 단지 고통을 회피하려는 마음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제는 통증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통증은 단순히 불편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체 무릎 관절 모형 앞에서 포인터로 무릎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모형에는 무릎뼈와 연골 등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어 저의 전문적인 설명이 깊이를 더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위험 신호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해결 과제입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증은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몸속 무릎 관절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무릎 통증의 주범인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딱딱한 뼈와 뼈가 직접 마주 부딪히며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시큰거리는 통증이 전해지는 듯한 상상. 연골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마찰은 염증과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시어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마치 매이 여닫는 오래된 녹슨 경첩과 같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실제로 삐걱거리는 녹슨 경첩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경첩을 부드럽게 움직이려 하지만 뻑뻑하게 마찰하는 소리만 귓가를 스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움직이던 새 경첩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칠이 부족해지면 삐걱거리고 결국 녹이 쓸어 뻑뻑하게 다치거나 아예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무릎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무릎의 연골이 바로 그 경첩에 칠해진 부드러운 기름과 같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 연골이 마치 투명한 보호막처럼 뼈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연골이 얼마나 소중한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 부드러움이 상상되는 듯합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덜컹하고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연골이 완전히 사라진 무릎 관절의 뼈들이 서로 직접 덜컹하고 부딪히는 아찔한 충격이 상상됩니다. 그때마다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마치 피부 속에서 붉은 열기가 퍼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귓가를 맴도는 듯하지요. 마치 기름 없는 경첩이 삐걱거리다 못해 뼈대가 부러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부러지거나 완전히 녹슨 경첩 모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제 손에 들린 망가진 경첩이 무릎 통증의 비극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 녹슨 경첩은 결국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는 이 녹슨 경첩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무릎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닳아버린 경첩에 다시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주고 염증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약재가 아닐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부엌 식료품 보관 선반 어딘가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늘 보던 친숙한 재료들 사이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조용히 그 진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전에 어렴풋했던 식료품 선반의 모습이 이제는 더욱 또렷하게 그려집니다. 여러 식재료들 중 한 가지의 은은한 기운이 감돌며 코끝을 스치는 고소하고 향긋한 냄새가 마음을 사로잡는 듯합니다. 놀랍게도 이 황금 약재는 여러분의 부엌 안에 아주 오랫동안 친숙하게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박정수 박사인 제 손바닥 위에는 고운 연갈색의 들깨 가루가 소복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가루 위로 따뜻한 기운이 감돌며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하고 쌉쌀한 향기가 후각적 감각을 더하는 듯합니다. 바로 들깨 가루입니다. 여러분의 밥상 위에 흔히 오르던 이 겸손하고 소박한 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무릎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가진 놀라운 힘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잎사귀들 사이로 들깨들이 탐스럽게 연그러 있는 들깨밭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들깨 잎들이 평화롭고 건강한 느낌을 줍니다.
늘 식탁 위에서 소박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이 작은 씨앗이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에 희망을 선사할 황금 열쇠였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위대한 힘을 이제 함께 탐험해 보시죠.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 염증 반응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눈에 보이듯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푸른 기운을 띤 오메가3 성분들이 붉은 염증 세포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평온을 되찾아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들깨 가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AL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모되었던 무릎, 연골 주변의 붉은 기운이 서서히 진정되고 연골 표면이 마치 매끄러운 보호막으로 감싸이는 듯한 상상이 펼쳐집니다. 고통스럽던 마찰음 대신 부드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관절, 내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통증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연골의 마모 속도까지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팠던 무릎이 점차 편안해지고 남은 연골도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뼈의 미세한 구조 속에서 칼슘 성분들이 촘촘하게 채워져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밀도가 튼튼해지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치 무너져가던 성벽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들깨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하여 관절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무릎도 굳건히 지탱될 수 있겠죠. 박정수 박사인 제가 들깨 가루를 담은 작은 유리병을 들고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제 표정에서 들깨 가루의 효능에 대한 강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염증을 다스리고 뼈를 튼튼하게, 이 두 가지 핵심 역할을 들깨 가루 하나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엌 속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무릎 건강에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놀라운 들깨 가루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들깨 가루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활기찬 물은 레시피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 조리대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놓일 공간이 비어있어 앞으로 만들어질 레시피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준비물을 알려드릴 테니 잘 메모해두세요. 여러분의 무릎에 사랑과 활력을 선물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볶은 들깨 가루입니다. 흰색 작은 그릇에 밥숟가락 2스푼 분량의 고운 들깨 가루가 담겨 있는 것이 상상됩니다. 은은한 연갈색 빛깔과 함께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듯합니다. 밥숟가락으로 딱 2스푼, 약 20g 정도면 충분하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들깨를 볶아 곱게 갈아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고소한 향이 살아있는 것이 최상이죠. 다음은 이 들깨 가루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 200ml입니다. 한쪽에는 하얀 플레인 요거트가 담긴 용기가, 다른 한쪽에는 신선한 우유가 담긴 투명한 컵이 놓여 있습니다. 두 재료 모두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지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지만 당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자, 이제 넓은 컵이나 작은 요거트 볼에 플레인 요거트 200ml를 담아주세요. 누군가의 손이 깨끗한 흰색 요거트 볼에 하얗고 부드러운 플레인 요거트를 스푼으로 담습니다. 요거트가 담기며 나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꾸덕한 요거트의 질감이 벌써부터 건강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준비해둔 볶은 들깨 가루 2스푼을 솔솔 뿌려 넣어주세요. 하얀 요거트 위로 연갈색 들깨 가루가 소복하게 뿌려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마치 고운 눈이 사뿐히 내려앉는 것처럼 먹음직스러우면서도 건강한 기운이 물씬 풍겨나옵니다.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벌써부터 고소한 향이 술술 올라오는 것 같죠? 자, 이제 스푼으로 들깨 가루가 요거트와 잘 섞이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스푼이 요거트와 들깨 가루를 휘저을 때 꾸덕한 요거트가 부드럽게 뒤섞이며 고소한 향을 뿜어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얀 요거트가 점차 연한 갈색빛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상상하면 건강한 맛이 기대되는 듯합니다. 들깨 가루의 고소한 향이 요거트의 새콤한 향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풍부한 맛을 예고할 것입니다. 부드럽게 섞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만약 요거트보다는 따뜻한 음료를 선호하신다면 따뜻한 우유 200ml에 들깨 가루 2스푼을 넣고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우유컵에 들깨 가루를 넣고 저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유와 섞이며 만들어지는 부드러운 색감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든든하고 따뜻한 한 잔으로 무릎을 보살펴주세요. 이 들깨 가루는
이렇게 음료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싱싱한 나물 무침 위에 고운 들깨 가루가 솔솔 뿌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록색 나물과 연갈색 들깨 가루가 어우러져 더욱 먹음직스러운 한 접시가 완성됩니다. 나물 무침이나 각종 반찬을 만드실 때 요리 마지막 단계에서 들깨 가루를 한 숟가락 약 10g 추가하여 고소함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무릎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요? 들깨 가루가 뿌려진 나물 무침과 들깨, 요거트가 놓인 정갈한 식탁이 보입니다. 햇살이 비추며 음식들이 더욱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들깨의 특유의 고소하고 향긋한 풍미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매일 무릎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더 이상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정수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뒤로 무릎 관절 모양이 보이며 건강한 무릎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무릎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들깨 가루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박정수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듣는 이를 응시하는 듯한 태도로 비밀을 이야기하듯이 손가락을 하나 세웁니다. 그의 뒤편에는 시너지 부스터를 암시하는 어렴풋한 그림이 그려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릎을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지켜줄 시너지 부스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들깨 가루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지용성입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서 들깨 가루 속 오메가3 성분들이 지방과 함께 어우러져 흡수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마치 작은 영양분들이 길을 찾아 힘차게 몸 안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무릎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알려드린 대로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분 흡수율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들깨 가루가 섞인 요거트 또는 우유를 떠올려 보세요. 부드러운 질감과 코끝을 맴도는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마치 고급 영양식을 맛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둘의 만남이 바로 무릎을 위한 최적의 조합인 셈이죠. 환상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여 드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들깨 가루가 섞인 요거트 옆에 작고 윤기나는 호두와 아몬드가 보기 좋게 놓여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느낌을 주며 함께 먹었을 때의 맛과 식감을 상상하게 합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들깨 가루의 흡수를 돕고 고소한 맛과 오도독 씹히는 식감까지 더해주니 맛과 영양, 무릎 건강까지 한 번에 잡는 최고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이 황금 들깨 레시피는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살이 비추는 아침 식탁 위, 들깨 요거트를 맛있게 떠먹는 손길이 그려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을 습관화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이 건강하고 고소한 한 잔으로 여러분의 무릎에 사랑과 영양을 선물하세요. 박정수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 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듯합니다. 그의 뒤로는 건강한 아침 식단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활기찬 미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눈앞도록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건강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 가루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박정수 박사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배경은 차분하고 어두운 톤으로 전환되어 경각심을 더하는 듯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경고에 귀 기울여주세요. 들깨 가루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그리고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약물, 즉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경고 문구가 크게 각인되는 듯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항응고제 복용자 등의 주의 대상이 귓가에 울리며 약물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려지는 듯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꼭 지켜주십시오. 만약 들깨 가루 섭취가 어렵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화창한 아침 공원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무릎과 관절에 좋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분위기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관절 주변 근육을 감호하는 운동에 힘쓰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 가루를 섭취하더라도 무릎을 혹사시키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수 박사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줬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간절함이 깊이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할 무릎의 적, 바로 당신의 습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무릎 보호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계단을 싱겁게 오르내리거나 불편하게 쪼그려 앉아 있을 때 그 무릎에 얼마나 큰 부담이 가해지는지, 뼈와 뼈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연골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 압력과 하중이 무릎을 붉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은 체중의 35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망가진 연골을 더욱 바르게 마모시키죠.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꾸준히 들깨 가루를 섭취하고 나쁜 습관을 개선한 이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이순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가볍게 내려와 활짝 웃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증의 흔적은 사라지고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더 이상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두렵지 않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나비처럼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공원에서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십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지는 듯하고 행복과 자유로움이 가슴 가득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잃었던 일상의 기쁨을 되찾고 아프기 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다시금 희망과 행복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은 평생 당신과 함께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박정수 박사가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은 가슴에 얹어져 있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는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에 더 이상 삶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에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해변을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평온함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이 순간처럼 말이죠.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 들깨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박정수 박사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두 손을 모아 인사합니다. 마음속에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이 떠오르며 다음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강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